안녕하십니까. 2021년 5월 27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제쯤 정치권에 진입을 할까요? 뭐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 3월 4일에 검찰총장직을 던졌는데 이제 뭐 석 달이 다 되고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여러 관측, 추측,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보도들 제가 간단히 좀 정리해드리고, 자, 그러면 언제쯤, 저는 뭐 대략 6월 중순서를 제일 믿고 있는 사람인데, 왜냐면 본인은 뭐 언제쯤 내가 정치권 진입을, 정치권 대선 도전을 선언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, 그러니까 그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? 그러나 이런저런 상황,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, 느낌이 있을 거거든요. 그 측근들의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취재해서 대략 이때가 되지 않을까. 그런데 임박하지 않았을까.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. 자, 우선 올해 1월 달이죠. 1월 19일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그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. 그래서 아마도 정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.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. 근데 이미 그 단계는 이제 다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3월 4일에 여권에서 중수청, 중대범죄수사청 이 얘기는 곧 검수완박,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뭐 이걸 목표로 하는 중수청을 출범시키겠다. 빠르면 3월 달에 법안을 내겠다. 뭐 여권에서 법안 내면 뭐 무조건 되는 거죠. 뭐 180석, 범여권이 180석이 넘으니까 무조건 된다고 보고 그러면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뭐, 열린민주당 같은 데에서 대선 1년 전에, 검찰총장은 대선 1년 전에 사표를 내지 않으면 출마를 못하도록 하겠다. 뭐 이런 법안을 작년 12월 달에 냈었죠. 그게 이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낸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, 정말 그걸 내면, 대선은 내년 3월 9일이니까. 그러면 그걸 넘기면 자칫 잘못하면, 물론 그 자체가 우연적인 법률이지만, 뭐, 헌재 믿을 수 없다. 그러니까 아예 안정적으로 그 1년 뭐 이거를 벗어나서 그래서 3월 4일 날 던진 것으로 본다. 뭐 이제 제가 그렇게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관측이 맞을 겁니다. 그래서 3월 4일에 던졌고 그때 이미 결심을 한 것이다.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언 내지는 경고 이런 거와 별개로 대선 도전을 해야 되겠다. 그랬기 때문에 3월 4일이라는 시점을 택했다. 이렇게 보는데, 자,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그러면 언제 등판하느냐는 그 이제 전망과 추측,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이완규 변호사라고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뭐 지금은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죠. 이 사람이 3월과 4월에는 공개적인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. 라고 얘기해서 일단 3월, 4월은 제껴놨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5월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. 5월달 다 지났습니다. 자, 그러면 3월 4일 공개, 3월, 4월 이거 이제 지났고 근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뭐 계속해서 별의 순간을 뭐 맞이할 것이다 내지는 뭐 맞이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5월 중순쯤을 예측을 했습니다. 근데 이미 5월 중순도 이제 다 지났습니다. 지금 5월 말 아닙니까? 그러니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그 예측도 빗나갔다. 그러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에 한 며칠 지나서 4월 10일쯤이라고 하죠. 10일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사람을 보내서 한번 뵙자 이렇게 얘기하더니 며칠 뒤에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약속이 취소됐다. 뭐 이런 얘기를 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 또는 이완규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일방적인 주장인지 아니면 뭔지 그건 아직 불분명합니다. 어찌됐든 간에 뭐 그런 일이 뭐 있을 수도 있겠다. 뭐 이런 생각. 저는 이제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려고 했다가 주변에서 지금 만나는 게 시점이 안 좋습니다. 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. 저는 그냥 그 정도로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데일리안이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. 이 인터넷 매체는 6월 현충사, 아산 현충사 있죠. 거기에 이제 충무공 이순신 장군, 뭐 묘당이 있는 데인데, 사당이 있는 데인데, 여기에 아산 현충사에서 대선 도전 선언을 할 것이다. 또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.
그럼 6월 6일이 현충일 아닙니까? 그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.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완규 변호사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. 아마 이거는 이완규 변호사가 실질적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맞을 겁니다. 이건 자기 이름을 걸고 윤석열 전 총장 측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니까 적어도 6월 6일 현충일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. 그러니까 데일리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. 뭐 이런 얘기가 되고, 얼마 전에 윤석열 전 총장 지지 모임을 결성한 사람이 있죠.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. 이 사람은 뭐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국민의힘 대표 선출 이후에 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국민의힘 대표 선출 6월 11일이죠. 6월 11일. 아마 이때쯤 할 것이다. 그때 그동안에는 뭐 6월 중순설이 바로 국민의힘 대표 경선. 이때와 그 시점이 맞물려서 예측한 결과고요. 7월 말설도 있습니다. 7월 말설. 이 7월 말설은 뭐냐면 7월 24일이 원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찰총장 임기였죠. 그러니까 최소한도 본인이 사표는 냈지만 그 임기 끝난 직후에 대선 도전을 선언하는 것이 그래도 윤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,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 주장은 어차피 검찰총장 측을 사표를 낸 마당에 그 주장은 별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, 그래서 저도 6월 중순설 뭐 이거를 더 유력하게 보고 있었습니다. 근데 오늘은 다시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후임 검찰총장 임명 후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사표를 일찍 내는 바람에, 물론 그거는 뭐 여권에서 검수완박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, 또는 여권에서 대선 1년 전 사표를 내지 않으면 검찰총장은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가 없다. 뭐 이런 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유로 본인이 3월 4일 날 던졌다. 뭐 이렇게 이제 본인은 명분을 내세우고, 뭐 그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, 어쨌든 간에 그래도 후임 검찰총장이 들어서기도 전에 본인이 대선 도전 얘기를 하면 이거는 좀 그 도리상 안 맞는 것 아니냐 뭐 이랬기 때문에 후임 검찰총장 임명 후가 될 것이다. 그러면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. 뭐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은 뭐 안 되겠죠, 당연히. 뭐 전관예우 논란도 있고, 그다음에 뭐 이해 충돌 논란도 있고, 뭐 이런저런 그 논란이 있어서 오히려 피의자가 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.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결재를 김호수 당시 차관이 했다. 뭐 이런 이제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차규근 법무부 그 출입국 본부장, 이 사람이 뭐 검찰에서 그런 진술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. 그렇다면 또 김호수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도 또 피의자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까지 있습니다. 그건 아직 확정적이진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청문 보고서 채택은 되지 않을 것이다. 그러면 뭐 또 일방적으로 하겠죠. 그 얘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.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촉구하고 날짜를 주겠죠. 언제까지 청문 보고서를 보내라. 뭐 당연히 국민의힘은 동의 안 할 것이고요. 그러면 이제 또 일방적으로 임명할 것이다. 이렇게 지금 그 예측이 되고, 그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그럼 그거와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선출된 직후 이 시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 6월 11일 국민의힘 새 대표 선출 직후라는 게 뭐 2, 3일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. 선출이 되고 나서 아마도 그 새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어떤 식으로든 저는 소통을 할 거라고 봅니다. 이 소통의 결과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느냐, 아니면 제3지대에서 당분간 제3지대에서 그 대선 준비를 하겠다라고 선언하느냐, 이 결판이 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근데 이제 오늘 보도를 보면 윤 전 총장을 잘 아는 측근 뭐 이런 이제 그 소스입니다. 거기서 보도를 보면 후임 검찰총장이 오기도 전에 정치 행보를 하는 건 고위공직자 출신으로서도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도리가 아니라고 하더라. 윤 전 총장의 직접 그 워딩인 것처럼 전했습니다. 글쎄요, 뭐 이런 워딩은 나올 수 있죠.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
이제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, 이거 다른 지인이라고 하는데,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해야 할 시기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. 그러나 본인은 아직 말이 없다. 윤 전 총장도 더는 숨바꼭질 하듯 숨어 지내는 것을 그만하고 싶다고 했다. 이건 이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. 그러니까 더는 이제 숨어 있고 싶지 않다.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. 임박했다는 얘기죠. 저는 이거는 상당히 근거가 있는 보도다.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요. 아마 윤 전 총장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은 이 주변의 조언도 있지만,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제는 메시지를 낼 때다. 이렇게 그 자기 기명 칼럼에서 주장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국민은 실제로 움직이는 걸 봐야지 안 그러면 지지도가 정체된다. 이렇게 얘기한 부분, 이런 것도 저는 상당히 고려가 됐을 것이다. 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윤 전 총장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네 싶은 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냥 저의 분석입니다. 그거는 송영길 대표가, 민주당 대표죠. 자, 윤석열 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윤석열 파일, 이게 뭐죠?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사로서 재벌들의 뭐 조사, 뭐 이런 것들을 뭉갰다. 뭐 이런 그 구체적인 얘기들이 이렇게 문서화해서 지금 의원회관 같은데, 국회의원회관 이런 데 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누가 만들었을까?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죠. 만약에 그런 게 돌고 있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침묵을 지킨다. 이럴 경우에는 정말 무슨 캥기는 게 있는 모양이네. 이런 오해를 받기에 십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파일, 이 거론이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도전 시기를 저는 앞당겼다고 봅니다.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. 그런 점에서 역설적으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 끌어내는데 기여를 하게 된 셈이 될 것이다. 만약에 현실화된다면.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, 국민의힘 새 대표가 결정된 후 국민의힘 새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측 간에 어떤 식으로든 교감, 소통이 있을 것이고, 그 결과로서 윤석열 전 총장은 대선 도전을 선언하게 될 것이다. 물론 국민의힘에 들어갈 것이냐, 제3지대로 갈 것이냐, 그것도 새 대표와 협의해서 얘기를 해보고 나서 결정할 것이다.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임박했다. 이제 오늘이 27일이니까 뭐 한 보름 남짓 정도 있으면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도전을 선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. 지금까지의 종합적인 결론이다. 그리고 본인이 얼마 전 세계일보하고 전화 인터뷰에서도 또 5.18 묘지 참배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5월 18일 이전에 참배한 적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, 5.18 묘지 참배 의사를 밝혔다면 적어도 5.18이 지나고서 한 달 이내 정도에는 참배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.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, 그렇다면 6월 18일 이전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. 뭐 5.18 묘지 앞에서 대선 도전을 선언할 수도 있겠다.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여하튼 6월 중순이 지나기 전에, 그러면 뭐 6월 20일이 지나기 전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,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다. 주변 얘기도 종합해보면 6월 중순설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는가. 그래서 임박,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. 감사합니다.